이상하네요.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벽보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월급 500만 원 준다는? 조선소는 왜 텅텅 비어 있을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카페 알바는 시급 1만 원에도 경쟁이 치열한데 조선소는 월 몇백씩 준다는데 지원자가 없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이 이상한 현상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팩트체크부터 할게요. 정말 500만 원을 주는지부터요. 제가 실제로 구인 공고 몇 개 찾아봤어요. 최대 500만 원 가능, 경력자 우대시 고연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최대라는 단어요. 마트에서 최대 90% 할인하면 실제로는 10% 정도만 할인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실제로 신입이 받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게다가 야근, 특근, 위험수당 다 합쳐서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받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예요. 원청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하청업체에서 다시 아래팀으로 그렇게 내려가면서 돈이 계속 줄어들어요.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할 때 수수료 떼이는 것처럼요. 처음에 100이었던 게 실제로 받을 땐 50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간 관리자들이 챙겨가는 목, 사무실 운영비, 각종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비용들. 결국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손에 쥐어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더 문제예요. 얼마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주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요즘 건설 현장 가면 비슷하거나 더 받아요. 특히 수도권 쪽은 더 주는 데도 많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기술직인데 A 현장은 실내 작업이고 B 현장은 야외 작업이에요? A는 밥도 잘 나오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B는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고 밥도 그냥 그래요. 임금이 똑같다면 당연히 A를 선택하죠. 심지어 A가 조금 더 많이 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조선소가 딱 그 상황이에요. 돈은 비슷한데 조건이 안 좋은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삶의 질을 많이 따져요. 퇴근하고 나서 내 시간이 있는지, 주말에 쉴 수 있는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걸 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 거죠. 조선소 일은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퇴근하면 그냥 쓰러져서 자야 할 정도로요. 취미생활, 자기개발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어요. 돈을 벌긴 버는데 그 돈을 쓸 시간도 체력도 없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조선소 측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대우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월급 이만큼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하는 거죠. 근데 구직자 입장은 달라요. 굳이 여기를 가야 할 이유가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마치 식당에서 우리 음식 맛있는데 왜 손님이 안 와? 하는 거랑 손님이 옆집이 더 맛있고 더 싸던데? 하는 거랑 비슷해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조선소는 과거 기준으로 생각해요. 예전엔 이 정도만 줘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2026년이에요. 선택지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고졸이나 전문대 나와서 갈 수 있는 괜찮은 직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건이 좀 안 좋아도 조선소를 선택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물류센터도 있고 각종 건설 현장도 있고 심지어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것도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아요. 무엇보다 자유도가 달라요.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물론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안정성이에요. 여러분 10년 뒤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직장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요즘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겪은 걸 다 봤어요. IMF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보고 불과 몇 년 전에도 대량 해고 있었던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감 많으니까 와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일감 없어지면 또 자르겠지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이걸 복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회사는 좋을 때만 좋은 소리 하다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걸 본 세대가 어떻게 그 회사를 믿고 평생을 걸겠어요? 차라리 불안정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나은 거죠. 게다가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희석됐어요. 한 곳에 오래 다니는 게 미덕이 아니라 여러 곳을 경험하면서 커리어를 쌓는 게 더 일반적이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소는 매력이 없어요. 여기서 배운 기술이 다른 곳에서 써먹기 어렵거든요. 자, 그럼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왜 조선소는 사람을 제대로 못 구할까요? 돈 문제일까요? 이미지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뭘까요?
제 생각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임금 올려줘도, 작업 환경 개선해도, 복지 늘려줘도 근본적으로 이 회사 믿고 평생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안 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조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문제예요. 기술직은 공부 못한 사람이 가는 곳, 이런 인식이 여전히 강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아요. 부모들도 자식한테 대학 못 가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이렇게 말해요. 기술을 차선책으로 보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기술직을 선택하겠어요. 반면에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마이스터 제도가 있어서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의사, 변호사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미래 전망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10년, 20년 뒤에도 이 일이 있을까? 자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로봇이 사람 일을 대체하고 있고요. 물론 조선소 일은 당장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해요.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 많아서요.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10년 뒤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힘들게 기술 배워봤자 나중엔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차라리 다른 걸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거 문제예요. 조선소는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울산, 거제 이런 곳들이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가려면 아예 이사를 가야 해요. 근데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고 문화생활 할 거리도 서울이 훨씬 많고 뭔가 배우고 싶어도 서울이 기회가 많잖아요. 지방으로 가면 일만 하다가 끝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돈은 벌지만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이건 큰 단점이에요.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한다고 하지만 기숙사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시설 좋은 곳도 있지만 열악한 곳도 많고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요. 결국 답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임금과 근무 조건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해요. 그냥 개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개선해야 해요. 다른 선택지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야 사람들이 와요.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아야 해요. 우리는 어려워도 사람 안 자른다. 기술자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이런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게 5년, 10년 쌓여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도 바뀌어야 해요. 기술자가 멋있는 직업이라는 걸, 로봇도 못하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쉽지 않죠? 네,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안 하면 계속 이 상태예요. 일감은 쌓여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 조선소의 문제는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조선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